자, 그러면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요. 12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계를 속인 한국발 가짜 뉴스, 중국 핵 잠수함 침몰설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 3사를 비롯해서 종편 3사, 그 다음에 조중동, 그 밖에 모든 신문들에 일제히 보도된 게 있습니다. 중국 핵 잠수함이 서해에서 침몰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영국의 무슨 정보기관에서 보고서를 썼다 운운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영국의 군사 정보기관 뭐 어떤 거? MI6? SAS? 어디? 어딘지도 몰라. 하여튼 영국의 어떤 정보기관에서 이런 정보를 공개를 했대. 그러면서 중국의 핵 잠수함이 서해 안에서 침몰했다. 그래서 승조원 100명인지 뭐 70명인지 150명인지가 싸그리 죽었다. 심지어 잠수함 한 번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막 나옵디다. 야, 그래서 이게 진짠가? 라고 했죠. 그런데 이 뉴스는 가짜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짜 뉴스의 진원지는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의 가짜 뉴스, 한국발 가짜 뉴스가 전 세계를 낚았습니다. 세계를 속인 한국발 가짜 뉴스였던 거죠. 중국의 핵 잠수함 침몰설은 가짜 뉴스였습니다. 일제히 다 낚인 겁니다. 야, 참. 그런데 제가 이 가짜 뉴스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찼습니다. 조금만 상식이 있어도 이런 가짜뉴스에 낚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낚였네. 여기에는 소위 말해서 군사 전문 기자들도 꽤 많이 낚였습니다. 제가 볼 땐 군사 전문이 아니라 걔들도 받아쓰기 전문인 거지. 군사 전문 기자가 아니라 군바리들 헛소리를 군바리 소설을 잘 받아 쓴 자들이 군사 전문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거죠. 참칭하고 있는 거죠. 야, 왜 그런지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기사들이 쭉 났어요. 중국 핵 잠수함 자기 꾀에 빠져서 침몰했다. 승조원 55명 전원 사망. 이게 또 55명이라 그러네. 산소 공급 시스템이 고장이 일으켰고 중국 정부는 일단 아니라고 그런다. 자, 보자고요. KBS 보도는 볼게요. 중국 잠수함이 산동 근처에서 잠수함, 그러니까 미국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 설치한 해상 방어 시설, 그러니까 중국 자기 나라가 만든 잠수함용 덫 장애물에 걸려서 침몰했다 이거야. 그 과정에서 산소 공급 시스템이 고장을 일으켜서 승조원이 전부 다 죽었대. 수면으로 끌어올리는데 6시간이 걸렸다고? 야, 이건 또 구체적이네. 누구 말로는 아직까지 건지지 못했다, 구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잠수함을 끌어올리는데 6시간 걸렸대. 오, 어디서 나온 얘기지? 자, 여기 서울신문 보도를 볼게요. 영국의 더 타임스 등 외신들이 중국의 핵 잠수함 침몰이 사실이다. 승조원 55명이 전원 사망했다. 영국 기밀 보고서를 인용했다. 중국의 핵 잠수함이 산소 시스템. 아유, 진짜. 자,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중국 핵 잠수함 침몰설은 7,000톤급 상급이라고 그럽니다. 상나라, 중국 상나라. 중국은요, 그 잠수함 그 클래스에다가 그 중국 역대 왕조들의 이름을 씁니다. 왕조명을 써요. 그래서 상급, 명급, 청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상급 잠수함이에요. 상급 잠수함이고 093-417 호래. 중국 산동성 앞바다에서 잠수함 덫에 걸려서 침몰했다. 원자로가 정지했고 원자로가 정지하면서 배터리가 반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산소 발생기가 고장을 일으켜서 승조원 전원이 질식사했다. 이게 영국 정보기관 보고서에 나와 있다. 정보기관 보고서에 나와 있다고요? 제가 봤어요. 더 타임스 뭐고 다 봤어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영국 정보기관 보고서에 이런 게 나왔다라는 것이 아니고 중국 쪽에 인터넷에 이런 소문이 떠돈다. 영국의 정보기관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단다. 이런 소문이 떠돈다. 라고 썼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정보기관이 이렇게 밝혔다라고 한 건 아니에요. 아다르고 어다른데,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자로가 정지됐다고? 산소 발생기가 고장이 났어? 6시간이 걸렸어? KBS는 6시간 동안 잠수함이 부상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질식사했다. 55명이. 근데 KBS는 진짜 여기서는 많이 망가졌네. 진짜 KBS 많이 망가졌네. 이거는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 하나씩 볼게요. 원자로가 정지됐다. 원자로 정지되는 경우 없어요. 원자로가 정지되려면요, 원자로가 뽀개져야 정지가 돼요. 고장이 나거나 뽀개져야 정지돼요. 그런데 단순히 잠수함을 담는 덫에 걸렸다고 해서 원자로가 정지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관 고장을 일으켜도요, 원자로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기관이 원자로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원자로는 전기만 발생시킵니다. 그 전기를 가지고 기관이 그 잠수함의 스크류가 돌아가요. 따라서 외부 충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자로가 정지되는 경우는 없어요. 벌써 한 10몇 년 전, 20년 전쯤에 소련의 핵 잠수함이 동해 근처에서 침몰한 사례가 한 번 있어요. 그때는 그 왜 침몰했느냐면 원자로 고장으로 침몰한 거예요. 그거는. 원자로에서 방사능이 유출돼가지고 그래서 침몰한 겁니다. 자, 차라리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자로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이 잠수함이 기동을 못하고 바닥에 깔려 있다가 결국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근데 잠수함 덫에 걸렸다며. 덫에 걸려서 원자로가 정지됐다고? 이런 건 불가능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원자로는 정지를 하는 경우에도요, 한동안 에너지 생산이 계속됩니다. 원자로가 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핵분열, 우라늄의 핵분열을 이용하는 거잖아. 이게 원자로를 스톱한다고 해가지고 핵분열이 바로 그냥 정지되느냐? 아니에요. 핵분열의 숫자가 줄면서 에너지가 서서히 줍니다. 따라서 원자로는 바로 스톱을 못 시켜요. 출력이 서서히 낮아지는 거지. 따라서 물론 급정지를 시키는 경우도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거는 폭발할 위험성이 있을 때 급정지를 시킵니다. 그 경우가 아니면요, 다른 이유로 정지가 되는 경우에도 한동안은 계속 출력이 나옵니다. 또 뭐가 있느냐? 원자로가 스톱이 되더라도요, 원자로가 터빈은 계속 돌아요. 왜? 물을 끓여 놓잖아. 원자로가 타는 핵 연료가 타는 열로 물을 끓인다고요. 이 물을 끓여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증기를 가지고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핵 발전입니다.
따라서 원자로가 완전히 스톱이 된 경우에도 물은 끓고 있잖아. 따라서 한동안 에너지 생산이 계속돼요. 아까 6시간 동안 그 바닷속에 갇혀 있었다. KBS는 그렇게 보도했죠. 뭐 원자로 고장나고 산소 발생기 고장나면서 6시간 동안이나 지하에 해저에 갇혀 있었고 그러는 바람에 다 죽었다라고 하는데 6시간이라며 꼴랑. 6시간 동안은요. 그 원자로가 스톱된 경우, 완전히 100% 스톱된 경우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 정도의 전기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잠수함용 배터리는요. 기본이 48시간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저기 안창호급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일주일씩 가요. 배터리가 일주일 가요. 일주일.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6시간 동안 그게 안 됐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될 것 같아? 겨우 6시간? 그리고요, 산소 발생기 얘기를 하는데, 산소 발생기는 수동으로도 할 수 있는 산소 발생기 있어요. 자동 산소 발생기 말고 정 안 되면 수동 산소 발생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 산소 발생을 시키는 전기가 필요 없는 산소 발생기 장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뭐라고 해야 되나? 잠시만요. 여기 있구나. 요렇게 생긴 바같이 생긴 요런 바같이 생긴 이런 그 고체 덩어리가 있어요. 이 고체 덩어리를 뭐 물속에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여기에다 불을 붙이거나 아니면 어떤 화학약품에다 퐁 담그면은 여기에서 화학 반응으로 자동으로 그 산소가 발생하게 하는 이런 그 비상장치까지 다 갖고 있어요. 6시간 정도는 충분히 버팁니다. 그리고요, 이런 장치가 없어도요, 기본적으로 6시간은 버텨요. 중국의 이 상급 이 원자력 잠수함이 길이가 180m짜리예요. 폭 11m에 길이 180m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산소 양이 얼마일 것 같아요? 근데 승조원 55명이에요. 55명이 6시간을 못 버틸 것 같아요? 그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요, 산동성 앞바다에 침몰했댔죠? 산동성 앞바다에 수심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그쯤 되면은요, 웬만하면 탈출할 수도 있어요. 수동으로 탈출할 수 있어요. 웬만한 보호 장구가 없이도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쯤 되면은. 자, 잠수함 쪽에서 근무하신 분의 얘기에 따르면 잠수함이 조난을 당한 경우에 수심이 50m 안팎인 경우에는 특별한 그 장비가 없더라도 탈출 장비가 없더라도 맨몸으로도 탈출이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서해 앞바다가 어때요? 딱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보시겠어요? 자, 이게 우리나라 서해 지도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한국이고요. 여기가 중국이고요. 여기가 지금 현재 서해입니다. 이번에 조난을 당했다고 하는 데가 산동성 앞바다 여기거든요. 여기 좀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가 중국 산동성이고요. 이 앞바다 여기예요. 여기에서 조난을 당했다는 건데 여기에 수심이 어느 정도 되느냐. 여기 굵은 선 보이시죠? 이 굵은 선이 몇 미터짜리? 40m짜리 수심 40m를 말하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50m, 60m 정도 되고 여기는 30m, 40m, 30m, 20m 그런 거지. 자, 그럼 여기가 글쎄 40m, 50m, 60m 이 정도 되는 건데 여기 정도면 맨몸으로도 탈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간에요. 잠수함이 물에 빠지면 그러면은 구조선이 출동을 합니다. 구조선이 저기 산동성 앞바다에서 활동하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안 보였을까요? 바로 보여요. 바로 보입니다. 진짜로 바로 보여요, 저기는. 근데 왜 저기에서 중국이 뭐
구조작전을 펼쳤다라는 그런 보고가 지금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과연 중국의 이 잠수함이 침몰됐다라는 이 뉴스가 과연 사실일까요? 일단 앞뒤가 너무 안 맞아요. 기사 내용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원자로가 정지됐다? 원자로 정지 안 돼요. 원자로가 정지되더라도 한동안 계속 가동은 에너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요, 원자로에서 에너지 출력이 안 된다 하더라도 더 물을 데펴서 발전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물은 계속 뜨거운 상태일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예. 한동안 또 발전은 계속 하는 거예요. 터빈은 계속 돌아가요. 6시간 정도는 긴급 정지를 시킨다고 해서 원자로가 다 정지가 된 상태도 아니고 그 터빈에 있는 증기가 식은 상태도 아니에요. 그리고 배터리도 있어요.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48시간이고요. 우리나라 안창호함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씩 갑니다. 그런데 기껏 6시간? 말이 안 되죠. 그다가 산소 발생기? 아니 수동으로 하는 발생기도 있는데 그 다음에 다 좋아. 왜 탈출 안 했지? 수심이 이 정도로 낮은 데는요 탈출해요. 그리고 잠수함이 조난을 당했으면 중국은 왜 구조하러 안 갔지? 네. 이것만 봐도요 가짜뉴스라는 게 명백합니다. 그죠? 이거는 약간의 상식만 갖췄어도 가짜뉴스라는 걸 얼마든지 걸러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뭐가 있느냐? 자, 영국의 정보기관 운운합니다. 그지? 영국 정보기관에 리포트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영국 정보기관 어디요? 영국 정보기관 어디? 관련 발표가 나온 게 없어요. 영국의 어떤 정보기관에서 이런 리포트 발표했는지 없어요. 전부 다 카더라야. 영국 정보기관에서 이런 리포트를 발표했다 카더라야. 이 얘기는 맨 처음 어디서 나왔는 줄 아세요? 대만의 어떤 유튜버가 처음 주장을 합니다. 대만의 유튜버가 이렇게 떠들 때만 해도요, 아무도 눈도 깜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국내 뭐 유튜버가 그대로 인용을 해서 막 떠들어요. 한참을 떠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몇몇 극우 유튜버들끼리 서로 막 받아서 쓰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국 쪽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유튜버들이나 중국의 뭐 틱톡이나 뭐 하여튼 중국 쪽에서 이게 막 이렇게 떠돌기 시작했어. 한국에서 이런 얘기의 주장이 나오는데 이게 보도가 됐대. 진짠가? 진짠가? 아니 중국은 요새 워낙에 언론 통제가 심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그 하는 얘기는 다들 안 믿는다며요. 그죠? 그래서 중국 쪽 사람들도 한국이나 이런 우리도 그렇잖아. 이렇게 윤석열 정권이 지금 우리나라 언론 통제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외신을 상당히 신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 쪽 애들도 한국의 유튜버가 누구 뭐 말을 했다 이러면 되게 신뢰를 한대.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중국에 이 얘기가 쫙 퍼진 거야. 그러니까 뭐 중국에 와 있는 외신들이 하나씩 둘씩 이 기사를 쓰기 시작해요. 그게 영국의 신문에도 실렸던 거야. 야, 중국에서 이런 소문이 돈단다. 근데 그거를 다시 우리나라 언론이 받았었어. 한국발 가짜뉴스인 거죠. 근데 이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옵니다. 예. 지난 2019년에도야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보실까요? 2019년 한 극우 신문사에서 낸 기사입니다. 중국 핵 잠수함 남중국 해상에서 폭발. 산동성 앞바다라고 하더니 이제는 남중국 해래. 여기서 남중국 해라고 하면은 제주도에서 서쪽으로 있는 뭐 그쪽 바다를 말하거든요. 산동성 앞바다면은 우리나라 군산 쪽에서
군산 서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남중국해라는 것은 제주도 서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9년에도 중국 핵 잠수함이 남중국 해상에서 폭발했다는 기사가 났고, 이 기사는 대만에서 맨 처음 냈고요. 그 얘기를 우리나라 펀앤마이크 정규제 걔가 받았으니까 연이어서 이 극우 매체들이 앞다투어서 쏟아냈던 겁니다. 2019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던 거지. 자, 어떻습니까? 이거 가짜뉴스 맞죠? 전 세계가 홀가닥 넘어가고 우리나라 그 공중파들이 홀라당 넘어갔던 이 가짜뉴스. 이렇게 수구 틀딱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일이 대한민국 언론인의 현실입니다. 그죠? JS님 들은 적 있다라고 하셨죠? 루시아님 2019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예. 중국에서도 가짜라고 그러나요? 아니 영국에 그러면 영국에 정보기관 리포트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없잖아. 어딨어 그런 게. 아유 씨. 다 카더랍니다. 다 카더라. 참. 아유. 자. 오밤중인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심영택님 아시네요. 신인균의 국방TV에서도 사실이라고 했었다고. 예.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거기에요. 신인균 씨 방송이에요. 신인균 씨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도 좀 알아요. 제가 부산불교방송 시절에 신인균 씨를 부산불교방송 출연을 몇 번 시킨 적이 있고요. 그 뒤에 이 양반이 부산 MBC인가 몇 군데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널A에 몇 번 출연을 했어요. 그러다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되게 이제 조금 알려지게 됐는데, 이 양반이 대만 쪽 그 뉴스를 인용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짜 뉴스입니다. 네. 깐따삐아님, 신인균